최근 중동 관련 뉴스를 보시다 보면 무려 1,500번이 넘는 공격을 받고도 그저 방어만 할 뿐 단 한 발도 상대 본토로 반격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돈이 많고 최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가 당연히 전쟁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동의 현실은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일방적인 공격을 감내하며 이란의 미사일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뉴스만 틀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이 연일 보도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발표를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400기가 넘는 드론과 수백 기의 미사일이 날아왔고 안타깝게도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서 실제 물리적인 타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사실 국제법상 자위권을 발동해서 미사일이 날아온 이란의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선을 한참 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 나라들은 비싼 요격 미사일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데만 급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언론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막고만 있는 걸 보면 돈만 많지 실제 군사력은 형편없는 거 아니야? 겉으로만 보면 이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군사적 열세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약해서 참는다는 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군사력은 결코 이란에 뒤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볼까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를 보면 2023년 사우디의 국방비 지출은 약 758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 5위 수준이죠. 반면 이란의 국방비는 약 103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우디가 이란보다 무려 7배나 많은 돈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국방비가 7배 차이 난다는 건 단순히 무기가 7배 많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가 완전히 벌어진다는 뜻이죠. 공군력과 최신 방공망 시스템만 놓고 보면 이란의 낡은 군사력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란 상공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거죠. 결국 이 부자 나라들은 싸울 힘이 없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고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의도적으로 참아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피눈물을 삼키며 공격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일방적인 공격을 감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숨겨진 진짜 원인은 바로 자본과 신뢰의 볼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먼저 두바이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실 두바이는 땅에서 기름이 거의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 도시가 되었을까요? 과거의 오일머니를 마중물 삼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이미지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들어서고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금융과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다가올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 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사막 한가운데에 네움시티라는 최첨단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있죠. 국가의 체질을 단순한 석유 수출국에서 첨단 기술과 관광 대국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바로 막대한 해외 자본 유치와 외국인 관광객이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우디라도 자국 자본만으로는 이 거대한 도시들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돈이 끊임없이 들어와야만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투기를 띄워 이란 본토를 폭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중동의 전면전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중동에 투자한 자신들의 자본이 안전한지 의심하며 돈을 빼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UN 무역개발회의의 세계 투자 보고서를 보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그야말로 급감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입니다. 당장 내일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나라에 수조 원을 투자할 글로벌 기업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향해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백조 원의 해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찰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격하는 대가로 국가의 명운을 건 미래 먹거리 사업 전체가 그 즉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이들은 무기가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경제 구조 자체가 전쟁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애초에 매우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잃을 게 없는 자와 가진 게 너무 많은 자의 대결이기 때문이죠. 먼저 이란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서방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글로벌 경제와 사실상 단절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금도 없고 놀러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만약 이란 본토에 물리적인 타격이 가해진다고 해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해외 자본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뒤집어 반대편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가진 패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에게는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수백 층짜리 마천루, 바다를 메워 만든 화려한 인공섬, 그리고 다가올 올림픽 유치라는 막대한 무형자산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진영이 무력 충돌을 벌일 때 계산서에는 어떤 숫자가 찍히게 될까요? 이란 입장에서 드론 한 대를 날려보내는 데는 고작 몇천만 원의 비용만 쓰면 됩니다. 격추당해도 그만인 돈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그 드론을 요격하거나 본토로 반격 버튼을 누를 때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리스크 비용은 수백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무기 하나의 가격표가 두 나라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은 단순히 군사력을 겨루는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가진 경제 구조 자체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가장 무서운 비대칭 무기가 되어버린 셈이죠.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상대방과 국가의 운명까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부자 나라의 백야.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쉽게 반격 버튼을 누르실 수 있을까요? 만약 걸프 국가들이 끝내 인내심을 잃고 보복 공격에 나선다면 어떤 연쇄 파급 효과가 일어날까요?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역시 돈의 흐름이겠죠. 단기적으로 두바이나 리야드 같은 핵심 도시의 최고급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치게 될 겁니다. 어제까지 수백억 원을 호가하던 펜트하우스가 하루아침에 거래가 끊기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중동에 두었던 핵심 지사들을 유럽이나 아시아로 서둘러 철수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눈앞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들어올 돈줄이 완전히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관광업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옴시티처럼 국가의 미래를 건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짓기 위해 해외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야 한다고 가정해볼까요? 당장 전쟁이 터진 나라에 누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리스크가 커진 만큼 자금 조달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근대국으로 비상하려던 중동 국가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공들인 탈석유 국가 개조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고 다시 과거의 단순한 자원 수출국으로 쪼그라드는 국가 시스템의 거대한 퇴행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의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져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하는 치명적인 연쇄 파급 효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동의 기울어진 안보 구조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켜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향방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중동 메가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들려오곤 하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가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공사가 지연되거나 자금 조달이 멈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의 사업 진행에도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만들어낼 연쇄 반응입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전면전을 피하려고 꾹 참으면 참을수록 역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석유 수송로의 주도권은 이란의 입김 아래 놓이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중동의 갈등은 언제든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파도는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앞서 지정학적 위기가 수백조 원의 자본 흐름을 어떻게 순식간에 바꿔버리는지 보셨죠? 위기감이 커질수록 글로벌 자금은 결국 미국 달러나 금처럼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으로 피신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보입니다. 중동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몇 발이 지구 반대편의 환율과 경제 지표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내는 건 결코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자본과 국제사회의 신뢰라는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아주 뼈아픈 전략적 인매인 겁니다. 국가 경제가 고도화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깊숙이 편입될수록 역설적이게도 잃을 것 없는 무력 도발 앞에서는 한없이 취약해진다는 서늘한 지시를 보여주고 있죠.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자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벌이는 이 위태로운 평화 게임. 과연 언제까지 아슬아슬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